있는데, 같은 트렌드가 되게 루즈하게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정형화된 컬보다는. 그런 트렌드에도 잘 맞기도 하고, 고객이 손질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우리 펌의 목적은 어쨌든 집에서의 제한성을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에도 좀 맞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간 단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고객 객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고 나의 에너지 관리를 잘하고 객단가 관리, 객수 관리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좋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딥펌 메뉴도 살차의 허쉬펌으로 오늘은 젤리펌을 할 거고, 젤리펌을 할 때 젤리펌이 아니더라도 이 앞전에 이 모든 스타일들은 이 세 가지 실루엣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무게가 있는 A 실루엣, 트라이앵글이라죠. 그래서 A 실루엣의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무층이 좀 층의 단차가 적고, 트라이앵글 보면 거의 로그라나 원넥스인 G인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의자, 네. 트라이앵글이나 G의 폼의 형태, 커트가 많다. 그 다음에 S 실루엣은 S 쉐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물가가 낮아 보니까 얘보다는 이렇게 좀 둥근 형태, 저점의 커트가 있다든지 더 레이어 둥근 쉐입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커트에 어떤 펌을 넣느냐도 되게 연결돼서 잘 들어갔어요. 실루엣,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좀 플랫한 느낌의 커트, 뭐 슬리컷, 허쉬컷 같은 층감이 또 있으면서 여기 스퀘어해 보이는 를 줬지만 뭔가 각각의 이미지들이 좀 다르죠. 약간 둥근 이런 쉐입들이 보이고 아래쪽 여기가 있는 조금 더 직사각형의 쉐입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펌을 들어가기 전에 펌을 만든 사전 커트가 먼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 사람 형이나 뭐 모질 여러 가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실루엣 하이그라 이런 형태에서 좀 라운드 쉐입의 실루엣이 나오더라. 그리고 I 실루엣은 전방이 세컨 레이어거나 레이어일 때 이렇게 스퀘어된 쉐입에서 펌을 넣으면 저렇게 연출이 되더라 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래를 봤을 때 모래가 엄청 많아요. 아마 이렇게 하면 너무 아래쪽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실루엣 자체를 조금 라운드 실루엣으로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모발의 모질, 그 다음에 모발 환경, 모량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실루엣으로 가져갈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이나 저는 이런 느낌도 많이 해요. 되게 선호하는 느낌이고, 사실 이런 느낌을 일본에서 좀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는 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또 정형화된 느낌보다는 좀 다양한 뭔가 스타일들을 연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객에 어울리는. 그래서 실은 그냥 살롱에서 진행하는 왜 그걸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지를 조금 각 단계에서 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하고 모발 진단을 하겠죠. 모발 진단하시고 사전 커트 후에 모발 손상도가 있다면 전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펌제를 선정하고, 연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펌을 한다면 직펌으로 펌제 선정하고 나와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컬은 어떻게 내가 디자인할지 좀 생각해서 엔딩하고 중간 헹굼이나 중간 작업을 해서 마무리 스타일, 그 다음에 고객님에게 다음 시술 제한법, 그 다음에 어떻게 시술을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무리로 또 연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걸 해볼 거고, 처음 상담에서 이제 파악해야 될 건 얼굴형 당연히 파악해야겠죠. 고객 얼굴형의 형을 파악하는 이유는 그 헤어스타일 70%는 얼굴 전면부에서 이미지가 결정이 돼요. 얼굴 전면부. 그러면 이 프론트에서 70%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평소 스타일, 하고 다니는 패션, 뭐 전체적인 느낌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발의 사전 이력들, 이 앞전에 탈색이 있었는지, 뭐 염색이 있었는지, 앞전에 뭐 매직을 했었는지 어떤지 사전 이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고객의 니즈,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특이를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뭐 모류라든지 볼륨이 꺼졌다, 뭐 여기 머리가 많이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니즈를 파악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꺼내는 단어가 그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곱슬이 불편해요. 머리가 붕 떠서 불편해요. 볼륨이 너무 없어서 불편해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불편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그 단어를 좀 깊게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불편한 요소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공부나 이런 걸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왜 기술적으로 100% 만족은 사실상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00%에 가깝게 우리가 경청하고 그런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이란 과정 정말 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상담을 꼼꼼하게 하시고 샴푸 후에 이제 모발 진단을 하게 되겠죠. 모발 진단을 하면 여기 보면 펌이 잘 나오는 환경이 있고 펌이 잘 나오지 않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보면 곱슬이 있을수록 당연히 펌이 잘 나오고요. 지금 일수록 펌이 잘 안 나옵니다. 통상적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손상 적을수록 펩타이드 수 개체수가 많다는 거니까, 우리는 펌은 펩타이드 결합을, 환결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스템 결합. 그렇기 때문에 손 잘 나올 거고, 손나무가 뻔할수록 펌이 잘 나오지 않는 환경이다. 근데 어차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적은 편일수록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모발의 굵기, 이것도 펩타이드랑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김밥이 굵을수록 밥알이 당연히 많겠죠. 내가 고가 김밥보단 진짜 뭐 고국민 김밥이 밥알 수가 더 많겠죠. 밥알 수가
펌을 걸 수 있는 환경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발의 굵기도 아무래도 펌이 잘 나올 거고, 얇을수록 펌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개체수가 여긴 100개 있다면 얇은 모발은 3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잘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 다음에 모발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수성은 어떤 거죠? 친수성 뭘까? 친한 거 말 그대로 물과 성질을 가진 애들을 친수성이라고 하고, 물을 밀어내고 물을 이렇게 튕겨내는 이 떨어지죠. 친수성, 흡성. 뭐 샴푸를 했는데 그대로 다 흡수해. 모발들은 친수성에 가까운 모발이다. 그러면 친수성일수록 펌이 잘 나올 거고. 왜? 전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전성분 중에 제일 많은 건 정제수죠. 정제수가 잘 들어간다는 건, 정제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펌제도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분자가 잘 들어가는 거니까 펌제도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근데 물도 잘 안 들어가는데 펌제도 당연히 잘 안 들어가겠죠. 소수성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샤프를 하거나 해서 사전에 꼭 파악을 해야 한다. 경력이 쌓이고 많더라도 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초급 디자이너거나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면 모발 진단하는 루틴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감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질이 어떻고, 곱슬이 어떻고, 손상도가 어떻고, 굵기가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레이어 여기 이렇게 많을수록 펌이 잘 나오고 그라일수록 층이 적을수록 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이렇게 아래가 길고 위에가 짧은 상태에서 한 바퀴를 말면 이쪽이 훨씬 더 컬이 잘 걸릴 거예요. 더 많은 컬들이 표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트 형태에 따라서도 펌이 잘 걸리냐 그렇지 않냐도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들어서 긴 머리 여성분이 있는데 롱의 네이프나 미들까지는 좀 무게감을 주는 미듬그라나 원넥스의 그런 디자인을 하고, 전방에서 레이어를 좀 많이 주는 디자인을 했어요. 난 똑같은 호수로 들어갔어. 근데 전방이 더 컬이 더 많이 나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전방의 커트가 후방보다 더 많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모발 환경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다 하더라도 커트 형태에 따라서도 펌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냥 적을수록 내가 모발 10개 있는 거를 와인딩 하는 것과 넓은 거를 와인딩 하는 거, 내가 섹션을 좁게 다 하는 거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이롱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이슨 에어랩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말면 잘 안 말리죠. 근데 내가 에어랩을 조금 떠서 이렇게 컬을 말면 컬이 잘 걸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량이 저를 컬이 잘 걸릴 거고, 모량이 많을수록 좀 더 처질 수 있다. 그럼 그런 걸 고려해서 모량이 많은 모발은 섹션의 폭을 줄이던지 모량을 줄이던지 내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고, 모발의 탄력이 좋은 모발, 이렇게 인장이죠. 혹은 모발의 회복성이라고 하는데, 모발에 물에 젖을 때들이 원래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에 탄력들이 괜찮은 건데 쭉 묻는데 그게 없다거나, 혹은 모발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얘가 모발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삼겹살 되게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죠. 단백질이 열이나 뭐에 의해서 단백질은 굳습니다. 그래서 끝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런 모발들은 펄의 탄력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펌이 잘 안 나오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펌 전에 모발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이쯤에서 한번 모델분 한 단계 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저도 모델분 방금 뵈서 환경이 어떤지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모델분 쑥스러우니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샴푸만 조금 그렇게 했는데 손코너가 조금 누적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커트리 진짜 조금 있으셨대요. 그리고 블랙 다운을 하셨다 했나요? 네. 블랙에 다운이 좀 있었고, 모발을 파악했을 때 손상 레벨을 파악하는 거, 저는 기준인데 손상 레벨이 몇 단계냐, 예를 들면 이런 단계가 0단계에서부터 뭐 5단계, 6단계까지 있다라고 치면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손상 단계인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다. 그러면 저는 보통 여기는 잘 펌을 무조건 여기는 안 해줍니다.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손상 레벨이 5단계 넘어가는 모발. 근데 제 맥시멈 4단계는 펩타이드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가능한 모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발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3.5단계에서 가장 맥시멈 4단계까지 조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모질의 지금 손상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짚고 볼게요. 곱슬 지금 어떤 것 같죠? 조금 있는 것 같죠? 곱슬 유무가 약간 반곱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손상도는 좀 어때요? 전체 모발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한 절반 빗질을 이렇게 걸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나 이렇게 체크 보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 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럼 얘는 어느 정도 탄력도가 그래도 있어요. 모발에 걸었을 때 쓰는 애들 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단백질. 그런 애들은 못 써요. 몇 있죠?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물 묻으면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손상 레벨이면 아래가 되게 심각한 것 같지만 한 손상 레벨 한 3 미만일 수도 있어. 3 정도? 대부분 곱슬이 가지고 있어서 부스스한 게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끝은 조금 손상 레벨이 좀 있습니다. 아까 좀 봤을 때 이렇게 딱딱해지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흔들어도 딱딱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손상 레벨이 좀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고 탄력성이 있는 모발들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탄력도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질은 것 같아요. 물을 그래도 흡수하는 것 같아요. 물을 안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렇게 튕겨내는 모발은 아닌 것 같아요. 친성에 좀 가까운 모발인 것 같고, 모발의 굵기는 뭐 보통인 것 같은데 모량이
엄청 많아요. 모량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봐요. 곱슬의 유무 펌 잘 나오는 편이죠. 손상도 적당합니다. 모발의 굵기 사이드 많은 편 뭐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버의 성질 어때요? 커트 지금 그라예요, 그죠? 원텍스에 가깝죠. 그다음에 모양은 어때요? 많고. 그다음에 모발의 탄력도 끝 부분은 살짝 정화된 모발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펌이 잘 안 나올 잘 안 나올 것 같은 환경들은 다 제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 하자. 주인 부분은 레이어를 준다거나. 모량이 많은 건 적게 한다거나 모발의 탄력도나 펩타이드가 적은 건 채워준다거나 하던 처리. 내가 어떻게든 펌이 안 나오는 환경을 나오는 환경으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건 돌리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해냈다 하면 대체적으로 좀 잘 나오는 환경에 많이 속해 있죠. 잘 나온다라는 걸 써야겠죠.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8번 자층을 밑에 45도 줬으니까 여기는 한 60, 70, 80, 67 뭐라고요? 그리고 8번 자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줬으면 여기 와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여기서 자르거든요. 여기 와서 60, 70 잘랐으니까 여기서도 끝 가이드 보이죠? 60도 한번 자르고 70도 자릅니다. 여기 4번 자리에서 8번 자리까지 약간 이쪽으로 베이스를 사이드 베이스를 해서 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한번 자르고 60리터 다이고널 반 또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말고 거의 자를 게 없죠. 그 다음에 8번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여기서 자르고 60, 70 베이스 4번 쪽으로 사이드 이렇게 당겨왔죠. 그러면 이렇게 길어지겠죠. 살짝 자, 쓰면 이제 아래 가이드 보고 60, 70이었으니까 60, 70 그대로 60, 70 와서 여기서 60, 70 지금 거울을 안 보고 해서 70 반대편도 똑같이 반대편 체크할 때 이거 체크하고 해놓고 지금 커트를 빼놓고 오버로 올라가 있어. 플렉스 이런 걸 층이 조금 더 이렇게 나게 시킬게요. 로우가 하이그라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에 뚜껑 뚜시 많아요, 그죠? 이것도 다 컨트롤. 전방 후방 이제 제품 보통 이렇게 하면 하달라고 좀 감아줘. 자, 그다음에 한 100. 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8번, 4번은 이걸 말하는 거야. 4에서 4번 90도 8번 잘랐으니까 이쪽 4번 다리 와서 90도 또 4번 다리로 디렉션 120도 약간 4번 쪽으로 디렉션 베이스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말고 120 후방에 레이어 이제 사이드로 와서 사이드에서 하겠습니다. 사이드 여기서 제가 거울을 지금 안 보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90도 일단 90도 먼저 자르고 120 자르겠습니다. 90도 먼저 전방으로 올수록 약간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 느낌의 사이드 베이스로 90도 먼저 날릴게요. 여기도 4번 자리로 90도 먼저 날리고 90도 먼저 날리고 전방 컨벡스가 있겠죠. 120 좀 나누셔서 좀 나눠서 차근차근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매직 이런 거 하신 거 있어요? 모델은? 네. 그 전에 하면 내가 전방적 거의 언더베이스는 아니면 이걸 디렉션을 살짝 뒤로 했기 때문에 앞이 길어져 있을 거예요. 얘들을 지금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레이어가 어디 떨어질지를 설정을 해야 돼. 그죠? 디렉션을 준 거죠. 디렉션 프론트 머리 위에 있는 전방 머리 레이어가 어디 떨어질지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쉐입이 나려면 한 이 정도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프론트 위에 있는 여기 머리서부터 이 옆에까지 타줄게요. 이 옆에까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올게요. 아까 우리가 떨어뜨리기로 했던 레이어의 높이를 한번 설정 주는 거야. 한 쇄골선 혹은 턱 밑 손가락 4개 적절하겠다라고 판단되면 가이드 설정을 하나 해줘. 이렇게 레이어의 높이 설정. 그러면 얘가 이제 가이드의 연결선이 되고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럼 얘와 얘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의 모양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가이드 되고 옆백에서 이렇게 무게를 날리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가이드입니다. 여기가 가이드. 그래서 이 끝 가이드 잘 보시고 얼굴 쳐서 트위스트 해서 여기랑 여기랑 이제 연결할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디렉션 전방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 끝 가이드와 가이드가 이게 이렇게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 내가 한 번에 컨트롤 못할 것 같으면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한 번에 못할 것 같으면 한 번에 그냥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죠. 제가 지금은 조금 넓게 잡았어서 하고 반대로 진행할게요. 여기가 가이드 짧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한 번에 만약에 컨트롤 안 된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디렉션 가이드에서 디렉션을 다 시키고 모든 모발을 다 가줍니다. 해서 내추럴 인버전
센터 기점으로 알려줘요. 무게감을. 내추럴 인버전 센터 기점으로 얘들을 무게감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얘도 또 한번 말고 똑같이 해가 있으면 인버전 센터 기점, 내추럴 인버전 센터 기점 왔으면 탁 기점으로 체크 봐서 위에 코너, 그 다음에 컨벡스 강한 부분 제거. 그리고 다시 내추럴 인버전에서 여기 뒤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레이어 모양으로 이렇게. 그걸 피봇으로 쭉 가져올게요. 오버 쪽을 이렇게 보일 거예요. 레이어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가이드가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커트 궁금하다면 다음에 더 자세한 건 그로우 컷에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로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로 만들어 준다. 내추럴 인버전 여기 프론트 기점 한번 체크하고 센터 기점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서 자를 게 있는지 체크하시고 하시고 자를 게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말고 마찬가지로 또 먼저 체크 90도 먼저 체크 그 다음에 135도 체크 쭉 베이스 커트는 됐습니다. 베이스 커트가 끝났으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런 코너들 있으면 나중에 질량감 정리하고 나서 코너 여기 컨벡스들 조금 있으면 이런 컨벡스 삐죽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살짝 숙여보면 전부 교차하는 여기 뾰족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컨벡스가 있으면 여기 제거 살짝 해서 연결만 해주고 이러고 이제 모량을 좀 정리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지금 실루엣 이렇게 했다. 조금 레이어를 내서 형태를 어때요? 아까 이렇게 쌍벽형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라운드가 되죠. 끝이 이렇게 나오고 라운드 쉐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형태적으로 아직 무겁죠. 너무 것들을 컨트롤해 주지 않고 펌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볼래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커트 흐름이 괜찮은지 지금 왼쪽에 질량감을 한 쪽이고요. 그죠? 오른쪽에 질량감을 안 한 쪽이에요. 어때요? 내가 오버 쪽에서 오버 쪽에 질량감 하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여기를 안 하면 되게 뚜껑져 보여. 무겁고 무슨 펌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틴닝의 포인트라든지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베이스 커트가 지금 끝난 상황이고 지금 정도의 모량으로 이제 펌을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단백질 안에는 폴리펩타이드를 또 쪼개면 펩타이드, 아미노산, 그다음에 시스테인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 중에 시스테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발은 어쨌든 시스테인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위체인 폴리펩타이드, 그다음에 PPT라고 부르죠. 그래서 꼭 사전 처리를 해서 부족한 단백질들을 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부족한 단백질들을 모발의 손상 부위에 먼저 이렇게 사전 도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도포하지 않고 모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도포를 해주시고 특히 저 탑 쪽은 저렇게 많이 상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도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모발이 손상 부위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프런트 부분, 그 다음에 앞머리 이런 부분도 모발이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전 전처리로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의 펌제 선정 기준인데 일반 펌과 열 펌제가 있으면 둘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반 펌제와 열 펌제의 차이는 수분량이 아무래도 일반 펌제들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연합 펌제, 열 펌제들이 수분량이 훨씬 좀 적죠. 그런 거에 비해서 또 환원제 양은 열 펌제에 비해 적지만 열 펌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 펌제에 비해서 좀 더 고농축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수성인 모발에는 수분량이 좀 적은 펌제를 써주시는 게 좋고 치유성 모발에는 수분량이 조금 많은 펌제를 써도 충분하게 환원 작용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모발 손상도에 따른 pH 조절과 환원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건강보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큐티클이 견고하게 좀 닫혀있고 아직 건강한 상태니까 조금 높은 알칼리로 모발의 큐티클을 팽윤시켜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pH가 한 9대인 9에서 10 정도인 알칼리 영역에 pH 써줘도 충분한 팽윤을 일으켜서 약제가 그 다음에 환원제가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손상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큐티클이 어느 정도 조금 열려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알칼리를 쓰면 또 큐티클이 더 팽윤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나니까 중성대 혹은 약 알칼리 정도의 pH 정도를 좀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손상보는 아무래도 큐티클이 이미 많이 열려져 있고 자칫하면 큐티클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pH도 약간 7 미만 혹은 7 정도의 중성대 영역의 pH를 사용한다거나 약산성 정도의 pH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환원작용 그 다음에 연화작용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오, 시스테인, 아민, 치오 글리세린 뭐 이렇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통은 작업을 연출하는 디자인을 할 땐 시스템 아민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매직이나 이런 스트레이트 작업을 할 땐 치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오 같은 경우에는 산성 영역으로 갈수록 분자의 활동량이 적어지고, 시스템 아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성 영역에 떨어져도 환원 작용들을 충분히 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구 펌제 이런 것들 보면 아마 시스템 아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원제를 쓸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에 멀티펌제 pH 한 9 정도 되는 멀티펌제로 뿌리서부터 모바일 끝 10cm 빼놓고 전체 도포를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끝 한 10cm 정도는 이제 중성 펌제, 중성 영역대에 환원을 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컬을 디자인하는 펌을 할지 아니면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는 펌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환원력을 어느 정도, 시스템 결합을 어느 정도 끊어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결합들을 저는 90%, 95%까지도 강곱슬 기준으로 끊어야 할 수도 있고, 컬을 디자인한다면 90%까지 끊을 필요가 전혀 없죠. 한 60%, 70%만 끊어도 오히려 그게 컬의 탄력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해서 너무 연화를 적게 깨버리면 컬이 늘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지도도 짧아지고 쉽게 풀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매직을 할지 컬을 할지에 따라서 환원 정도도 내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컬 디자인 파악과 로트 선정인데요. 지금 보면 볼륨 매직, 뭐 약한 C컬, 강한 C컬, J컬, S컬, SS컬, 그 다음에 그 뒤엔 쭉 이제 컬들을 회전수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제가 보통모 기준으로, 보통은 1회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2회전 하면 S컬, 그 다음에 3회전 SS, 4회전 SS 해서 컬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회전 했을 때 컬, 그 다음에 3회전 했을 때 컬, 5회전 했을 때 컬. 그러니까 홀수 번호로 회전을 했을 때는 컬이 인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짝수 번호로 회전을 했을 땐 끝컬이 아웃컬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모 기준에서 몇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컬의 리지가 몇 개가 잡히는지가 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보통모 기준에서 친소성이면 회전수를 줄이거나 혹은 로드 크기를 좀 늘려야 할 거고, 소수성일 때는 내가 로드의 크기도 조금 줄여야 할 거고, 회전수도 조금 더 늘려야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질 파악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고, 모질 파악을 하신 후에 이제 내가 몇 회 전에 컬을 만들어낼지, 어떤 컬 디자인, 몇 회 전에 컬 디자인을 할지를 꼭 사전에 좀 파악해서 컬을 디자인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프부터 들어갔는데, 네이프는 제가 끝에서부터 말아 들어가고 있고, 끝에서 면말기로 들어갔습니다. 면말기로 한 이유는 네이프나 미들 쪽에는 부피감을 많이 안 줘도 되고, 지금도 보시면 끝 컬은 그 맨 엔드 쪽 헤어는 조금 이렇게 너무 땡글하게 안 말리도록 끝 컬은 좀 빼서 면말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가 있는 모발이라서 그에는 좀 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끝에가 너무 땡실하게 땡글 이렇게 안 말리도록 주의해서 지금은 버티컬로 이렇게 포워드 방향으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에서 지금 포워드 방향으로 끝컬은 살짝 빼서 뿌리 끝까지 와인딩해서 총 바퀴 수는 한 5바퀴 정도. 사용 로트는 지금 22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호로 사용하고, 모든 로트를 다 22호로 사용했습니다. 탑에는 각도를 들고 22호. 그 다음에 맨 위쪽의 탑은 제가 끝에서 들어가서 마지막은 트위스트로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더 뿌리 쪽의 볼륨을 살리고 싶어서 맨 탑 쪽만 제가 트위스트로 와인딩을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자, 포워드가 와서 똑같이 22호로 포워드 방향으로 22호로 와인딩 했어요. 똑같이 22호로 와인딩해도 전방에서는 레이어가 좀 더 연출되는 커트였기 때문에 뒤쪽에선 5컬이 나왔다면 전방에선 한 4컬 정도 아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탑 쪽에 와서는 맨 위쪽 탑에서는 제가 트위스트, 끝에서 많은데 트위스트를 사용해서 뿌리 쪽 볼륨을 좀 더 살도록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거 이게 게이지가 움직이고 여기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 게이지 나중에 확인만 해줘요. 장갑 한 번만 여러분들 쓸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조금 설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술 위주로 하고, 이론은 1회차 때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어요? 더 늘리면 컬의 리지의 간격을 그래도 비슷하게 좀 맞추려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양 한번 풀러볼게요. 이거 풀러봤을 때 지금 보면 이 정도. 아직 열처리나 이런 것도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 간격으로 들어가면, 제가 끝꼬리는 일부러 또 뺐어서, 맨 네이프 쪽은 끝꼬리를 무조건 빼는 게 저는 낫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아웃라인이니까 너무 끝이 조금 한 거보다 좀 루즈하게 빠지는 게 조금 더 이쁜 느낌이라서 아예 안 말거나 조금 덜 말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뭐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똑같이 전방 25 로트를
컬 디자인을 이제 파악하는 걸 좀 해봐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홀수 컬은 뭘로 들어간다 했죠? 인컬로 들어가고 짝수 컬은 아웃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로 한번 봅시다. 형태적으로 보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이렇게 있다 치면 지금 아웃으로 뻗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웃이니까 2, 4, 6 중에 하나겠다. 그죠? 회전수가. 그러면 한 컬, 두 컬, 세 컬, 네 컬 정도가 있겠다라는 걸 내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2, 4 중에 아웃으로 뻗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 3, 5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5컬 아니면 얘일 거예요. 3컬. 3 아니면 5일 거예요. 3 아니면 5다. 그죠? 그럼 얘를 해볼까요? 얘 뭐예요? 지금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인이면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 그러면 5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럼 1, 3 중에 하나겠죠? 뭐 같아요? 3이겠죠? 보통 기준으로 3 정도 쌓였겠다. 얘는 지금 뭐예요? 인컬이에요? 아웃컷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 3, 5 중에? 3? 얘는 네이프 그냥 떨어지는 아마 C컬일 거예요. 네이프는 그냥 C컬로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얘가 네이프가 C컬이고 위에서 그냥 컬이 있는 컬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보일 뿐, 사실 네이프 단의 머리를 가져왔을 땐 C컬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인으로 들어갔으니까 1, 3, 5 중에 하나겠구나. 그건 디자인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기 나름이겠죠.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인이어서 아웃이요? 아웃이죠? 그럼 아웃이면 2, 4, 6 중에 하나일 거고, 4는 아무도 6도 아니겠죠? 그러면 1.5회전 아니면 2회전까지 갔겠구나.가 되겠죠. 네이프 디자인으로. 여기는 지금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네이프 디자인이 인이죠? 그러면 홀수컬이죠? 3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쯤에 왔겠구나.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J컬처럼 보이니까 1.5회전 정도? 얘는 C컬이니까 1회전보다 약한 컬로 들어왔겠구나. 굵은 걸로. 그런 식으로 내가 컬 디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로트 선정을 앞선 보여준 기준으로 내가 디자인을 한다. 여기 기준으로 내가 디자인을 한다. 그럼 1, 3, 5, 2, 4, 6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컬의 리치를 하나, 둘, 셋, 넷, 다, 역회전 이렇게 조금 쉽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잡아야 한다. 거기에서 내가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모발 환경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인딩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트위스트하고 몇말기로 들어갔고 뿌리에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콘로트 모양을 또 다르게 잡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몇말기와 트위스트의 차이는 뭘까요? 면으로 마는 것과 트위스트를. 그죠? 몇말기가 좀 더 깔끔하겠죠? 컬 느낌은. 근데 내가 확실한 뭔가 뿌리 쪽에 볼륨을 살리겠다 한다면 어떤 형태적인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겠다 하면 트위스트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뭔가 조금 더 뿌리 쪽에 볼륨이 잘 살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얼굴형이나 모질에 맞춰서 내가 얘를 할지도 한번 내가 조금 와인딩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와인딩을 뿌리에서 또 마는 거는 얘와 차이가 있겠죠. 얘는 끝에서 말아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로트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발이 이렇게 감기겠죠. 이게 뭐 20호라고 치면. 그럼 여기 반경이 감기면서 점점 모발의 지름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컬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되고 끝이 강해지겠죠. 그죠? 근데 뿌리서부터 와인딩을 하게 되면 뭐예요? 좀 균일하게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그게 안에서도 내가 면발기와 트위스트가 있을 거고, 그거는 앞전에 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콜로트는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또 믹스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만다 하면 모선 맨 끝은 조금 더 굵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반대로 위쪽을, 근데 보통은 뿌리 쪽을 더 얇게 하고 밑에를 커지게 하지 밑에를 작게 하고 위에를 굵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럴 거면 정와인딩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단발이나 미중 기장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해요.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디자인을 얻어낼 수 있고. 한 번만 뒤로 한 번만 이제 넣어볼게요. 그래서 세척을 조금 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세척을 하고 우리가 중화를 좀 할게요. 네이프 쪽은 가디하게 그러면 미디움하고 네이프 쪽은 살짝 풀어놨어요. 컬들을. 그래서 일제 지금 약재들은 조금 깨끗하게 헹궈주시고 샴푸 혹시 있을까? 샴푸 같은 거를 이런데 뭐 예를 들어 조금 물에 풀어놓고 밑에 샴푸물을 해서 조금 일제를 좀 깨끗하게 헹궈주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샴푸기들은 조금 제거하고 물기 제거하고 이제 중화를 조금 하죠. 사실 물로도 중화되는 거 어느 정도 알죠. 그런 다음에 사실 저기 하면 완전 여기에 있는 샴푸나 아까 샴푸물 풀어져 있잖아요. 샴푸나 이런 건 깨끗하게 조금 닦아주시고 그럼 뒤에 이 물기를 완전히 좀 제거를 해주시고 산화 처리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를 조금 닦아주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산화를 하겠습니다. 같이 밑에나 산화 처리를. 이제 성분이 뭐죠? 과산수소죠. 과산수소가 화학 분자식으로 H2O2잖아요. 수소 분자가 2개고 산소 분자가 2개. 근데 물 화학식이 뭐죠? H2O죠. 그러니까 산소 분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과산수소는. 사실 물로도 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산물.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산소 분자를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발에. 근데 너무 과한 산소 분자는 오히려 모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과산수소의 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용 시간을 조금 볼 거고, 손머리 우리가 아까 했던 정도로 이렇게 약간 리치 있는 컬 볼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리면 어쨌든 지금 산화제 역할은 어쨌든 원래 이런 모발에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있던 모발에 이렇게 항일 분자가 있었죠. 그러면서 앞전에 외부에서 오는 뭐가 있죠? 환원제가 있죠. 환원제 끝에 저기를 보면 이렇게 SH가 다 붙어 있어요. 환원제는 끝에 이렇게 다 SH가 붙어 있거든요. 그 SH가 들어가서 얘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실생 결합을 끊고 이렇게 되어 있죠. SH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얘들이 이 H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줘서 얘를 가지고 나오죠. H2O를 가지고 나와서 밑에가 물 분자가 되는 거고, 물 분자가 빠져나옴으로써 다시 SS인 시스템끼리 결합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어쨌든 여기에 지금 필요한 산소 분자를 넣어줘야 하는 일인데, 산소 분자가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면 손상모에선 오히려 더 많은 절단이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중화했는데 모발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나요? 그런 경우는 보통 모발에 알카리가 잔류하면 그렇거든요. 모발에 알카리가 잔류하면 그냥 모발이 되게 뜨거워져요. 크림 매직하거나 그죠? 아까 뭐 그냥 물 중화했는데 모발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알카리와 걔들의 반응이 엄청 뭔가 발열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한 산소가 모발에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확실한 알카리 제거와 이때 뭔가 모발에 많이 안 남겨놓는 게 좋다. 각 구조를. 약간 중간 과정에서 뭔가 그 포인트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아마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조금 뭔가 커트라든지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내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펌 같은 경우에는 컬의 탄력도가 좋죠. 연합펌에 비해서 훨씬 더 컬의 탄력이 좋습니다. 그게 약간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직펌제는 꼭 하루에 하더라도 샴푸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샴푸하면 풀리지 않냐고 하는데 샴푸에 풀렸을 거예요. 진짜 풀려야죠. 샴푸에서 풀렸으면. 왜냐면 모발에 약재가 잔류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모발에 약재가 잔류하지 않도록 샴푸를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발에 후처리 케어들 있죠. 아까 전처리 했으니까 후처리 케어들을 이제 나오셔서 하든 아니면 샴푸실 안에서 하든 이제 후처리 케어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다음 이제 2회차 할 때는 연합펌에 롱 레이어드 펌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회차는 미디움에서 레이어드 들어가고, 4회차는 미디움에서 허쉬 펌을 현장에서 좀 많이 쓰는 매뉴얼들을 그냥 하고 있는 편이 힘들죠. 그래서 됐어요. 이렇게 말고 하는 거. 얘는 이바람으로 말리면 날리거든요. 자연으로 컬컬하고 자연으로 하거나 그렇게 말려주면 뭐 뒷머리 C컬펌 이런 거 할 때도 곱슬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 간단한 모발들 진짜 농담 아니라 커트 포함해서 진짜 1시간 반이면 끝낼 수 있어요. 진짜 직접 잘 하시면. 근데 내가 잘못하면 엄청 독이 되는 매뉴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커트와 펌과 모발에 대해서 스타일링까지도 다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직펌을 또 해야 되는 머리들이 있거든요. 소성으로 표현 안 되는데 또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물론 연합펌으로도 안 되는 게 없긴 하지만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있냐는 거지. 많이 없었어요. 많이는 없었고 조금 남아있어. 가져간다. 조금 아까 밑에 조금 밝은 부분 좀 있었을 텐데, 그 아까 이렇게 경화 테스트 봤을 때 살짝 딱딱한 그 부분 살짝 있었지 거의 많이는 없었습니다. 손상 레벨이 4라면 해요. 4 정도까지. 근데 손상 레벨이 5인데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굳이 걸어도 그걸 집에서 혼자 재현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 미용실 나갈 때 뭐 어째저째 제가 핸드드라이 해서 없는 컬 있는 컬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고객이 집에서 봤을 때 그걸 혼자 셀프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땐 저는 5레벨은 손상 레벨 5레벨은 그냥 하나는 쪽 네이프 쪽 이제 디자인 봤을 때 우리가 끝컬 조금 그죠? 얘들을 컬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한 컬, 두 컬, 세 컬, 네 컬, 다섯 컬 정도 회전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컬을 얻어내겠다는 그 계산하에 5컬 얻어내겠다, 4컬 얻어내겠다 나올 거고, 위에도 비슷하겠죠. 기장이 좀 짧아졌으니까 조금 더 짧긴 하겠지만 5컬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보면 한 컬, 두 컬, 세 컬, 네 컬, 5컬 정도. 그죠? 근데 왜 위에는 똑같이 했어도 더 그렇게 나오냐? 아까 말했지만 층이 많을수록 펌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앞머리 쪽에 디자인 우리 아까 이렇게 리치 준다 했죠? 조금 더 발랄한 이미지 주려고 리치 준다 했고, 밑에가 너무 퍼지지 않게 우리 라운드 쉐입에 준다고 했었고, 그죠? 그 상태에서 위에 만약에 내가 이 고객님에게 이제 손질법이나 이런 걸 제안을 할 때 그런 걸 한다면 여기 스프레이나 이런 걸 해서 위쪽은 조금 볼륨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질법이나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디퓨저나 이런 거 있으면 디퓨저를 통해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말리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한다거나, 젤리펌이나 히피펌이나 털이 있는 디자인을 하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일반 드라이기 바람으로 그냥 뭐 따뜻한 바람이 있든 상관없이 막 말리거나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좀 그렇고, 디퓨저 활용해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라가서
해서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이 리치 단을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컬, 여기 다시 나오는 컬, 여기 다시 들어가는 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모발을 이렇게 해서 들면 이렇게 리치가 보일 거거든요. 그럼 리치에 여기에 바람을 줘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단이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발을 다만 잡아준 머리에 약간 이런 포인트. 물론 이런 앞볼륨을 줄 수도 있지만 약간 리치를 잡아서 손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금 알려주신다거나 컬과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도 조금 발랄해 보이고 분위기랑 잘 맞출 수 있겠죠. 디자인들을. 고객님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는 게 가장 예쁘다. 뭐 굳이 어렵게 이러면 고객님도 손질이 편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데가 아침에 안 말려도 되고 뿌리 정도는 말리고 이거 말고 있고 앞머리 그냥 이렇게 모르면 앞으로 좀 잡아주고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약간 U자인 쉐입으로 굵게 한번 떼볼까? 끝컬들이 그냥 내추럴하죠. 위에서 뿌리서부터 내려오는 컬들도 있고 컬의 탄력도라든지 탄력성이나 그다음에 컬의 리치 정도도. 그러니까 꼭 젤리펌은 일자인 머리에서 안 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층 없는 머리가 젤리펌이 예뻐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저는 층 많은 머리에서 오히려 또 많이 연출을 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와 여기 사이 정도 약간 라운드 너무 이렇게 스퀘어인 젤리펌은 누구나 다, 그리고 이 고객님에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스타일인 거죠. 그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손 많은 사람은 절대 뭐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죠. 둥근 얼굴형에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내가 제안하고 디자인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모발 환경도 내가 어떻게 커트를 하고 어떻게 모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전체적으로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탈색에 이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퇴색이 될 수 있잖아요. 펌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까 우리 저기 자리에서 샴푸 토닝을 또 해서 그쪽을 좀 색을 먹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색감이 좀 더 균일하고 모델분이거든요. 같은 모델분인데 한번 보면 이분도 약간 솔리드 펌 이런 걸 했어요. 아까 와인딩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 토닝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 모발. 근데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죠. 펌이나 컬러가. 같은 모델이고 같은 그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큽니다. 컬러가 가져다주는 이미지 차이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컬 디자인이 잘 표현되려면 컬러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컬의 텍스처가 잘 표현되려면 이런 모발 환경에선 오히려 컬이 날려 보여요. 근데 이 컬이 좀 더 이렇게 뭔가 탄력적이고 탱글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컬러도 한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합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고려해서 제안하고 그걸 결과로 우리는 보여주고 가치를 우리는 증명하면 됩니다. 뭐 2회차, 3회차, 4회차 상반기에는 지금 펌이 여자 롱 미디움은 4회차까지 지금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단발이나 숏도 있으니까 그때 또 내가 단발이나 숏도 스타일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또 신청하셔서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